첫 번째로 만나볼 순서는 우리 지역 현안들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끔은 이렇게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뉴스와 시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숲을 조망하는 마음으로 또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네. 지역 현안을 알기 쉽게 풀어줄 두 분의 썰록 분석관 소개합니다. 전남일보 김기봉 취재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주일보 윤현석 정치부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써 두 달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달째 되다 보니까 여러 전염, 감염 이런 거에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온 것과 더불어 네. 우리 뭐랄까요, 경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역 경제 여파가 뭐 우리 지역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전국적으로 네. 특히나 그 민생 삶의 현장에서 아주 깊은 것 같은데 두 분들이 현장에 취재하고 계시니까 현재 상황 네.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사태가 뭐 4월 낙관론이 나왔다가 지금 6월까지 연기가 됐고 다시 11월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동과 접촉을 안 하는 것이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장하준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이게 사실상 IMF 그러니까 지난 1997년이죠. 그런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비상경제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 경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지역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식당이라든가 뭐 점포 이런 데는 매출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특히 이제 관광업계라든가 이런 데들 그러니까 이 뭐 축제라든가 이런 문화예술계 이런 데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좀 저희들이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실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라는 데가 있는데요. 광주 네. 동구에 거기 가보면 지금 실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지금 2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한 3천 원래 지난해에 보면 3,4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1,2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보통 한 50% 이상이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기업들이 매출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지금 취소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 120개 정도 대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네. 한 30% 정도가 채용을 취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 30% 정도가 이 채용 계획 자체를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신규로 들어가야 될 젊은이들이 그러네요. 일자리 없이 이렇게 또 방치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그 러시아의 저유가 그 증산 때문에 저유가 때문에 여수 산단의 어떤 그렇죠. 그 굵직한 정유회사들이 뭐 구조조정이 들어간다는데 네.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연쇄적으로 납품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이 연관돼 있는 모든 그 관련 그 섹터들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훨씬 더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네네. 뭐 대책을 해법을 네. 내놓고 있는 뭐 광주시 보면 저도 보니까 산무정책 해가지고 무이자, 무보증, 뭐 무담보 그렇습니다. 시행했고 뭐 몇 가지 했어요. 이것들을 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은 직접 지원의 형태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간접 지원의 형태죠. 이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 강력한 정책은 아니지만은 꼭 해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여서 뭐 시의적절하다고 이제 판단은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렇죠. 융자를 빨리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한 달 정도에 한 광주 신용 보증재단에 5,000명 정도가 이제 저기 그 상담을 했고 밀려 있는 상담자가 현재 6,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을 하게 되면은 돈 언제 융자 받을 거예요? 즉시 받기 어렵고 그렇죠. 밀려 있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오는데. 아무리 해봐야 3개월인데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 피해 규모를 정확한 데이터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어요. 피해 규모를 파악 못한다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네. 이제 말로는 저희들이 취재 현장에서 뭐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얘기를 듣고 뭐 소상공 점포를 어렵다. 가보고 어렵고 뭐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듣고 있지만 네. 그것이 데이터로
정리된 부분들이 저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구청이라든가 시청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각 분야별로 피해 상황을 집계를 하고 그 집계를 정확하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 이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충장로 1가 같은 경우가 뭐 충장로 5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충장 뭐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또 중소상공인들도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우리가 대책을 한번 논의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체계화를 만들어놔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정부가 1차 추경을 이제 11조 7천억 정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각 분야에서 했는데 일단 그 국가 사회 안전망에 포함돼 있었던 사람들, 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이미 파악돼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들은 이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추가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사각지대. 일테면 파타임 근로자들, 건설 일용 노동자들, 대리운전 기사들, 이분들은 사실 접촉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일감이 지금 뚝 끊겼거든요. 고사 위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손님이 안 와서 지금 힘들게 있는 소상공인들. 방금 윤 부장도 말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력을 풀 가동을 하면 어느 정도의 매출 하락인지 그다음에 생계가 어느 정도 위협을 받고 있는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식당에서 카드 매출 매일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매출 하락 부분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런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어느 정도 그 가장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호 대책이 어느 정도는 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광주시는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이어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광주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할지 등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 없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난 기본소득을 좀 도입하자. 주장이 이렇게 뭐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선 우연찮게도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기에서 뭐 우리나라 돈 120만 원씩 이제 살포를 한다는 건데 $1,000. 그쪽에서는 이제 $1,000.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헬리콥터 드랍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살포하는 것처럼 표현할 정도로 돼서 지금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번에서 이제 재난 상황에서 긴급 구호를 자금을 줘야 되겠다는 것은 뭐 공감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뭐 일주일 전에 그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에서 보면 50% 정도가 도입을 찬성하는 것 같아요. 국민 절반 정도가 도입이 찬성한다. 그런데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재난 수당하고 기본소득의 개념하고는 좀 별개의 차이인데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AI라든지 산업 그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불가피하게 그 일을 못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급여 형태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게 이제 기본소득 아닙니까? 근데 현재 지금 재난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사 상태, 고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백신을 투여하듯이 구호 자금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수당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전주시가 좀 선제적으로 이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한 52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매출이 하락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보편적으로 지금 가는 것으로 지금 이미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맨 처음에 이 타다로 유명해졌죠. 지금 뭐 타다가 금지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안 되게 됐는데 이재용 소카가 이제 50만 원을 제한한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김경수 지사, 뭐 박원순 시장 뭐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받으면서 지금 이게 공론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100만 원씩 주고 막
그 50만 원씩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돼서 또 이게 경기 쪽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긴데 뭐 일본 같은 데를 보면 일본에서 한번 지급을 해봤는데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 뭐 한 10,000엔, 뭐 20,000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지급을 해봤는데 네네. 별로 이렇게 경기 부양에는 성공을 못하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방식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품권 같은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는 있는데 그 지역 내에 있는 뭐 거점 슈퍼마켓이라든가 뭐 거점 뭐 마트 뭐 이런 것들의 생필품 같은 경우에를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만약 이 사태가 계속 가서 격리 이를테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된다면 이런 어떤 생필품 사고 이렇게 할 온라인도 있겠습니다만 온라인도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좀 지급하는 형태를 조금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느냐, 그다음에 네. 선별적으로 골라서 주느냐 이것은 이제 완결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 주자는 사람들 김경수 지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주자 그러면 네. 그 예산이 한 5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돈인데 네. 이재용 회장한테 돈 100만 원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네. 보편적으로 다 주자는 의미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재난 상황, 국가 위기 상황에서 소비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가 빚을 내서 당연하죠.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그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나라 중에 속합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낫고요. 근데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스스로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을 한 40% 정도로 잡아놨는데 넘어섰죠. 지금 현재 이미 41%까지 넘어섰거든요. 넘어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모든 사람한테 주게 되면 어차피 그 빚을 갚아야 될 세대들은 우리 후세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재정 경제부 뭐 이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 안전망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긴급 구호 자금은 지원해야 된다. 저하고 김 부장님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네. 좀 보편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갔다가 부유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뭐 이 상황이 좀 안정되면 다시 이렇게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선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취약계층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합니다만 취약계층이 이제 저희들이 어디까지냐 취약이라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소상공인까지 포함된다면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방향이 넓어질 텐데 그럼 그렇게 해서 뭐 80% 90% 가는데 80% 90% 가거나 100% 가거나 이거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선별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이게 긴급이지 않습니까? 긴급 재난 소득이라면 이제 수당이라면 빨리 어떤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의 결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논란은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선별을 하게 되면 사실 시간이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도 있긴 하나 네. 그래도 중하위 소득만 네. 우선 선별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보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중하위 소득자들한테 이제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모두한테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런 논란들은 아마 서서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프랑스나 이탈리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곧 이동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증빙을 하지 못하면 이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사회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재난 상황은 사실 완전히 비상 시국에 지금 뭐 트럼프 아까 얘기 나왔지만 트럼프는 사실 지금 뭐 재난 전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사고는 좀 갖고 왜냐면 미국은 아직까지 저희도 상황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윤현석 부장 얘기 들으면 지금 이동 금지에 네. 식당 같은 것도 사용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하는 거면 집에 차라리 오지 마라. 예. 소득을 이제 다 줘서 집에서 먹으라 얘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네. 프랑스나 이태리나 네. 이태리와 영국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네.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그 요구사항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태리나 프랑스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지어줍니다. 국민들한테. 나 이거밖에 못해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존슨 총리가 그랬잖아요. 중증 환자들은 우리가 치료를 받겠으나 경증 환자들은 알아서 치료하라 그랬거든요. 국가의 역할과 국가의 한계를 명확히 주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 국민 기본소득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논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